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들어갈게요. 오늘 그 감정평가 한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페이지를 가보죠. 저번에 숙제를 내줬는데,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숙제 내줬는데, 페이지로는 어디로 가냐면, 아마도, 477페이지죠. 그죠? 계산 문제가 올해 이제 두 문제 뜨는데, 예측을 해본다면 477페이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77페이지 가시면은 이 문제에다가 제가 별표를 치시고 숙제 해보라 그랬죠. 그죠? 여기 가장 유력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 그래서 요거가 이제 시험제 나오고, 그 다음 계산 문제도 올해 두 문제 뜹니다. 원가법에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의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두 문제가 뜨기 때문에 이제 원가법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원가법의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라.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무슨 법이죠? 정해법. 정해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산 가액을 구하라고 한다면, 일단 제2조달 원가를 찾아야 돼요. 원가를 찾고,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감가 누계. 자, 그럼 제조원가는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은 제2조달원가가 그 신축 공사비가 지금 3억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좀 어렵게 떠든 게 3억인데,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됐던 시점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16년 9월 20일. 그리고 항상 기준 시점이 중요하죠.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년 9월 20일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 가장 유력한 게, 이게 9월 20일이 딱 떨어지죠. 그죠? 근데 만약에 33회 때 제가 조심스럽게 그 감정평가 문제를 얘기하면, 만년 기준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8월 20일이다. 그러면 1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그때는 1년으로 하셔야 돼요. 올해. 그래서 이게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딱 9월 20일이 맞죠? 요게 이제 예측하게 되면 33회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를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해보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억이란 말이에요. 3억이 2년 지나서, 자, 그럼 제도원가 이제 3억이었고, 몇 년이 지났다? 2년. 그럼 2년이 지났으면은 우리가 지금 5%잖아요. 우리가 5%니까 변동률조정법에 따라서 1 플러스 R에 2년이니까 R이 5%죠. 0.05란 말이에요. 0.05를 두 번 곱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따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데, 일단 이따가 3억이라는 건 300, 000에다가 1.05 곱하기 1.05 하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해부터 가는데, 매년 감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감가액은, 자, 제2조달원가에다가 우리가 경제적 내용요소니까 잔존가치를 빼요. 잔존가치. 그 다음 이제 경관연수와 잔존요소를 우리가 나누는데, 경제적 내용요소를 나누거든요. 경제적 내용요소. 자, 그럼 잔존가치가 몇 %라고 돼 있어요? 10%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제도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나오면은 여기다가 그냥 10%를 빼면 돼요. 그죠? 그럼 몇 %를 빼면 된다? 10%. 그럼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0%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몇 년이죠? 경제적 연수가 50년이라고 돼 있죠. 그럼 50년이면은, 이걸 나누면은 금액이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50년 나누면 여기까지가 따라오세요.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이 나와요. 매년 감가액. 자, 그럼 거기다가 경관연수를 곱해요. 무슨 연수를 곱한다? 경관연수. 경관연수가 지금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러면은 경관연수를 곱하게 되면은 매년 감가액이 나오죠. 역으로 제도원가를 거꾸로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인데, 일단은 3억을 치시고,
곱하기 1.05 곱하기 1.05를 쳐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죠. 이게 제도론가예요. 이게 무슨 원가다? 도론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지금 얘가 제도론가가 얼마 나왔어요? 숫자로 본다면 330, 750, 000이 나왔잖아요. 그 나중에 얘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역으로 빼주니까 이거를 메모링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나중에 있다가 이제 빼준다. 역으로 빼주거든요. 역으로. 저걸 메모를 해놔요. 330, 750, 000 메모링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두들기는 거 두들기면 돼요. 그죠? 그럼 1.05를 몇 번 곱했죠? 두 번 곱했으니까 금액이 나왔죠.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빼면 돼요. 10% 빼보세요. 마이너스 10%를 빼면은 지가 알아서 10%를 빼서 계산을 해줘요. 그렇죠. 여기다가 몇 년을 나누셔야 돼요. 50년이죠. 나누기 50년을 해보세요. 나누기 50을 한 다음에 그럼 500 얼마 나오죠? 그럼 곱하기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100, 90700 나오죠? 여기다 아까 메모링한 게 이 금액이었죠? 이걸 빼보세요. 역으로. 마이너스 330, 750, 000을 빼보게 되면은, 금액이 나오죠? 나오나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제끼시고 그 금액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자, 합니다. 두들기는 건 이따 쉬는 시간에 하시고, 자, 이거나 적어 놓으세요. 자, 합니다. 자,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그럼 요거에다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 그럼 아까 1 플러스 0 아래 n승이니까 두 번 곱하죠. 이걸 그냥 돼요. 메모링을 해놔야 돼요. 해놔야 나중에 역으로 빼거든요. 그죠? 나누기 몇 년을 우리가 빼기 몇 퍼센트만 빼면 돼요. 10%. 그럼 그냥요. 지가 다 계산을 해줘요. 계산해주고 몇 년을 나누면 되죠? 50년. 경과년수가 몇 년이에요? 2년. 그럼 감가 누계액이 나오죠? 따라서 역으로 뺀다. 역으로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제끼시고 그게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한 번에 쓰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제가 만년 기준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나온다면, 만약에 8월 20일이면 2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1년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내년에 나올 거가 크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찍은 게, 작년에 제가 공시지가 기준법을 찍었어요. 그 밖에 요인 보정을 찍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원가법에 만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꼭 동영상 돌려서 다시 보세요. 이거 계산기 한 번에 써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쓰기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면, 페이지 가시면 48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81로 가시면은, 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찾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뭐가 뜨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이 떠요. 무슨 법이 뜬다? 이게 계산 문제가 유력합니다. 작년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요 문제가 떠요. 문제. 거래사례 비교법. 요 문제가 이제 뜹니다. 그죠? 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달아 시험 문제가 비교 방식이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 지금 최근에 경영원장 몇 회 때 나왔어요? 얘는요? 30일에. 뭐 공통적인 거 찾지 않았어요? 무슨 달에 나와요? 폴스타나니까 올해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시는데, 거의 뭐, 절 믿는 것이 거의 뭐, 안 믿는 것처럼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한데, 또 내년에 확인하세요. 자, 올해. 자, 481페이지 가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니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래사례 비법의 정의를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법의 그 정의하고,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넘기시면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정의가 나온다. 공식하고 거기에 대한 거래사례법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가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많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준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준한다. 사례가격과 비교해서 준해서 가죠. 그래서 이건 이제 대상부동산을 얘기합니다. 대상부동산을 내가 구할 때 사례에서 비교해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과거의 거래 사례.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니까 이건 임대 사례가 나오겠어요? 거래 사례가 나오겠어요? 거래 사례와 비교하죠? 비교해서 여기 이제 사례부동산이면 사례부동산을 가지고 따져요. 만약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될 수 있죠. 이걸 고치는 게 따라서 사정보정. 자, 만약에 이게 1년 전에 1억이면 이게 이제 거래 시점이고 여기 이제 기술 시점이라면 시점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시점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틀리면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까지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보통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같이 형성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하는 임대료다 가액이다. 가액. 여기까지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사례를 우리가 그 공식을 봤고요. 밑에 양가로 부분 보시면 적용 대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번에 제가 과자는 산도가 맛있죠. 그냥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이목은 살림 거래 사례고 일괄할 땐 다 거래 사례죠. 그러니까 장점은 얘 찍어드린다면 얘는 장단점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장단점이 나와서 계산식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거래됐다, 그럼 2억이 거래됐다는 건 굉장히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이용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 단점은 평가 조치에 대한 그냥니까 주관이 개입됩니까? 편차가 크죠. 비과학적이다. 보시면 되고 이번엔 그거예요. 만약에 1년, 한 3년 전에는 호황인데 지금 불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극심한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직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 파란 색깔 위주로 가면 되는데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에요. 사정 보정의 가능성을 보는데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자, 일단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습니까? 정상적으로 돌려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파란 색깔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파란 색깔 한번 보세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대표성이 없는 사례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선택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많게끔 가야 되니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다 그러면 안 되면 사례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해야겠어요.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거의 뭐 조용한데 다시 할게요. 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은 게 좋잖아요. 근데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골라서 다 안 된다고 하면 사례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사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왜? 평가사는 전문가니까 사정 보정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릴 수도 있죠. 그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대표성이 없는 사례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로 선택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건 사례를 좀 더 많이 갖고 오기 위한 거예요. 언더스탠드? 시점 수학은 시간적 유사성. 30년 정도는 안 되죠. 1년 정도는 되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파란 색깔을 보세요.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사례자로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거래 시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위치가 유사되는데 동의수급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학원 건물을 사례를 가져오려면 저 마산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범위가 있어요. 그럼 거기 인근 지역 또는 동의수권 내 유사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과 비교에 대한 우리가 개별 요인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물적으로 유사해야 됩니다. 물적으로 유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례 건물이 목조 건물인데 사례가 목조인데 대상이 석조 건물하면 똑같아요? 개별적으로 달라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번 감정평가 3니까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는데 넘기시면 배분법이라는 게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자, 요즘은 좀 끊겼는데
일단 물적으로 유사 안 해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례부동산이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야?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됐죠. 복합부동산은 결합이 됐기 때문에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건부지가 되겠죠. 그죠? 건부지가 돼서 보는데 보통 대상부동산이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건부지예요, 나지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평가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례 자료를 적게 갖고 와야 돼요, 많이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에 토지만 같다. 일부분만 같으면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분법이라는 것은 사례 토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배분법은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법.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만약에 전체가 1억인데 6천만 원을 빼면 4천만 원이 나오죠. 따라서 공제 방식. 만약에 얘가 70%고 얘가 30%면 3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배분법이란 사례부동산이 대상과 같은 유형. 따라서 토지만 같다. 그러면 일부분만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유형의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도 부분도 포함하는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사례부동산이 전체 가격의 대상부동산과 다른 유형의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같은 유형의 부분 가격만을 추출하는 거죠. 그럼 아까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이 있어요?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넘겨보시면 전 페이지에 483페이지로 가시면은 양가로 4번에 2번을 볼게요. 사례부동산의 어느 부분이 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을 갖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적 유사성이 없죠. 근데 배분법에 의해 조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사례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지와 건부지 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개별로 인해 비교 가능성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분법은 요새 다 끊겼어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오늘 평가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간 거고. 그 다음에 484페이지 가시면 거래 사례 자료에 정상화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이제 우리 칠판을 보면서 갈게요.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죠. 이걸 고치는 것이 따라서 사정 보정. 그럼 프린트를 보세요. 이건 그냥이에요. 매매 사항에 대한 거예요. 매매 조건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아까 사례 채택이 불가능했다, 가능했다. 사정 보정 가능시 가능했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에 파란 색깔이 있죠. 이걸 이제 가겠는데. 자, 시점 수정을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갑니다. 아까 대상부동산이 만약에 기준 시점에 가격을 구한다면, 자, 거래 시점이 똑같겠어요? 거래 시점이 다르겠어요? 다르죠. 거래 시점이 달라서 우리가 사례부동산의 거래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례부동산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년 전에 1억이었다. 그럼 시점이 같다, 다르다. 자, 이거 고치는 걸 따라서 시점 수정. 자,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 수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수정, 무슨 시점을 바꿔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시지변이라는 거는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왜 원가법 할 때 5%씩 2년이 경과됐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불러보세요. 1 플러스 0.05에 2승을 하게 된 거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변동률 적용법이고, 자, 항상 따라서 대상이 올라간다. 이 상자를 윗상자로 가세요. 그러면 이건 아래 하자. 그럼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거래 시점 올라갑니까? 기준 시점 올라갑니까? 기준점. 그럼 거래가 만약에 100이다. 그럼 얘가 110이면 1.1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법과 변동률적용법. 파란 색깔을 볼게요. 자, 485페이지. 지금 파란 색깔을 보고 있어요? 자,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럼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점으로 정상화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시점이니까 변동의 원칙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고 2번 아까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조금 어려운데 자 지금 칠판에 아마 제가 해놨을 거예요. 이건 안 해놨네. 자 거래 시점과 기준점이 일치한다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어떻게 시점이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거래 시점 기준점이 불일치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을 반드시 한다 할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여러분 가격이 아파트가 5억이면 지금도 5억이면 할 필요가 없죠.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려워요. 시점 수정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일단 기준 시점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따로 사례부동산. 그럼 기준 시점에 사례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바뀌어왔는데 아직은 다 했다, 시점 수정만 했다. 그럼 대상이에요? 아직은 사례예요. 사례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라는 데가 있죠. 이거 별표 쳐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별표 3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은 인근 지역이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걸 기억나시죠?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 동사에 속해 있지 않아요? 속해 있어요. 속해 있고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다. 속해 있죠. 내가 평가하려는 대상 부동산과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강남역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없으면 우리 연산역이라고 하죠. 강남역. 연산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게 없으면 유사적으로 갈 수 있죠. 서면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서면역은 우리 학원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대상에 속해 있지 않죠. 그죠? 사례로 가요. 그래서 여기가 유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인근 지역은 저번 시간에 그냥입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서는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예요. 개별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봤을 때 자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연산역보다 서면역이 상권으로서는 좋죠. 여기가 만약에 80점이면 얘가 100이라고 한다면 얘는 80분의 80은 1이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상승식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요인을 해야 돼요? 유사 지역은 둘 다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유사 지역, 자,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생략한다. 무슨 요인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지역 요인을 비교한 후 개별 요인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별표 쳐놓으면 갈게요. 자, 2번. 유사 지역은 어느 요인을 다 비교해야 돼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 요인이 동일하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니까. 그러면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무슨 요인만 한다. 개별 요인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어디에서 사례를 선택하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개별 요인 비교는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고, 따라서 개별 요인은 필요하다. 근데 지역 요인을 할지 안 할지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은. 자, 그래서 지계종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지금 뽑아요. 두 명이서 뽑는데, 자, 집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그냥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A 대상 아가씨와 사례 아가씨가 얘가 10%가 우세하다, 얘가 5%가 열세하다. 그럼 따라서 주관적이다. 그럼 개인적 편차가 커요. 그죠? 근데 평점법은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면 항목별로 볼 수 있죠. 그럼 누가 더 정확도가 높겠어요? 평점법. 그래서 종합적 비교법은 자, 지역과 개별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세 번째 보시면 주관 기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근데 평점법은 그냥입니까? 항목별로 봅니까? 그럼 정확도가 더 높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나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적도 있으면 면적도 구하고 이제 오른쪽에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해드리겠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요 문제를 풀면서 가볼게요. 아까 요 문제를 딱 보면은
따라서 인근 지역. 자,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인근 지역에서는 무슨 요인을 생략해요? 지역 요인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가 만약에 아까 인근 지역의 요인이 80인데 대상도 80이다 그러면 1이죠. 그럼 상승식이 1인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항상 인근 지역은 무슨 요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 요인. 그래서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메일 노트. 그래서 우리가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문제를. 1번하고 2번하고 3번 스트레이트로 다 풀어보세요. 1, 2, 3. 자, 들어볼게요. 1번. 거래소의 비교법 때 인근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까 인근 지역은 무슨 요인을 생략합니까? 지역 요인. 그럼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가정은 필요 없다. 지역 요인만 생략한다. 개별 요인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잡았을 때,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러면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각을 현재 시점으로 돌려보셔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작업이다. 최근의 사례일수록 더 정상적이죠. 현재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고치세요. 고치시고 아까 제가 장단점이 잘 나온다 그랬죠. 3번 이 거래 사례는 객관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편차가 크죠. 그래서 호황불황 시장에 적용이 용이하다, 좀 곤란하다는 거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487페이지로 가시면 계산 문제를 이제 도와드릴 텐데 487 한번 가보세요. 487 가시게 되면은 자 항상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항상 대상 물건이 올라가죠. 사례 물건이 내려와서 이 플러스는 우세고 마이너스는 열세, 플러스 우세 마이너스 열세, 없는 이가가 저고 원목오다가 100인데 일단은 시점 수정도 아까 제가 기준 시점이 올라가고 거래 시점이 내려갔죠. 변동률 적용법 했었고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로 비교치를 한번 보세요.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대상. 사례가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일단 사례부터 쭉 가볼게요. 1번서부터 가는데 자, 사례 부동산은 친구 간의 거래에 인해서 시장 가치보다 몇 퍼센트 저가로 거래됐어요. 그럼 아까 사례가 올라갔어요? 제가 대상이 올라갔어요. 그럼 사례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저가로 거래됐으니까 대상이 100이면 사례는 그냥 20을 까야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80이 되니까 1.25가 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시점 수정 갑니다. 자, 2019년 10월이 기준시점은 2021년 10월이다. 거래시점 지수가 100이고 기준시점이 120이죠. 그럼 아까 기준시점 올라가요? 거래시점 올라가요? 기준시점 올라가죠. 그죠? 그럼 기준시점 지수가 얼마예요? 120. 거래시점이. 그럼 몇 점 몇이가 되겠어요? 1.2가 되겠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다가 펼쳐보세요. 3번. 자, 아까 제가 변동률 적용법 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10%씩 이번 문제에 만일 매년 지가가 10%씩 상승한다고 봤을 때 가볼게요. 위에 가시면은 거래 시점이 2019년이 10월이고 기준점이 2021년이 10월이면 몇 년이 경과됐어요? 2년이죠. 그럼 이승을 해야 되죠. 1.1을 두 번 곱한다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그냥 제끼세요. 6번은 뭐 해봤자 저도 입만 아프고 이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정상화하는 작업이고 4번하고 5번만 가져가세요. 4번, 5번. 4번, 5번 찾으셨어요? 자, 그럼 자, 칠판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자, 따라서 은근히가 따라서 주어다. 주어가 조정이 되고 뭐뭐보다가 100이에요. 뭐뭐보다가 100. 자, 그러면 지금 4번이 있어요. 4번. 찾으셨어요? 자, 누가 주어인지 보세요. 사례가 주어요? 대상이 주어요? 자,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있나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있죠. 그럼 대상이 은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따라서 대상이 주어다. 대상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대상은. 그 다음에 자,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5%가 열세하죠.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대상이 소재하는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보다 몇 퍼센트가 열세예요. 그러면 대상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몇 퍼센트를 빼야 돼요. 그럼 5를 빼죠. 그럼 100에서 5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95가 되니까 0.95가 되겠죠. 이해 갔나?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이제 딱 사례가 주어다. 사례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럼 사례가 주어면 사례가 조정이 돼요. 뭐보다? 대상 부동산보다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따라서 보다가 100이다. 그럼 대상에다가 100이라고 적으세요. 대상보다가 100이니까 100. 적으셨어요? 그럼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이 얼마예요? 100이고 사례가 조정이 되겠죠. 그럼 사례가 대상보다 몇 퍼센트가 우세가 돼요? 그럼 얼마겠어요? 110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100에다 110을 나누니까 0.9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은 그거예요. 그냥 또 안 하면 또 실력 없을까 봐 그럴까봐. 대상이 A 지역은 C보다 몇 퍼센트가 열세야 돼요? 5%.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가 95가 되잖아요. 100에다.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에 속한 B 지역이 C 지역보다 10% 우세하죠? 그럼 사례가 110이죠? 그럼 100이 지워버리니까 95 올라가고 110이 나오잖아요. 밑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6번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4번하고 5번만 좀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도 있긴 한데, 그냥 펼쳐보세요. 자,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은, 자, 오늘 프린트에 그 1페이지에 가셔서 가시게 되면, 거래사례 비교법의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맞히는 방법 이제 가르쳐 주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 어디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걸 그라고 하냐면, 비슷한 문제가 488페이지로 가시면 작년 문제거든요. 우리가 공시지가기준법이고, 일단은 489로 가시면은 3번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그럼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걷지만 이게 거진 게 없죠? 지금 489페이지 3번 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가요, 천천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되게 힘들어. 요거 기준 시점 있죠? 기준점에서 이걸 그란 얘기예요. 기준점에서 가보세요. 489페이지에 3번 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거 그셨나, 이거? 빨간색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내역이 있죠? 쭉 있다가 지가 변동률 있죠? 지가 변동률 위에서 또 하나 거주세요. 거셨습니까? 이렇게 거줘야지만 여러분이 선별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지라는 거는, 자, 지금 여기서 거래사례라는 데서 걷죠? 그럼 여기 위에는 우리가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내가 지가 변동률에서 끊으라 그랬지. 지가 변동률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지가 변동률 전까지에 나온 내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끊으셨어요? 그럼 자, 사례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3억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사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례에 대한 가격이 얼마다? 3억. 그럼 3억인데, 자, 보세요. 지금 대상이, 이게 대상이에요. 대상이라고 적으세요. 대상, 소재지가. 그럼 대상 토지는 A12동 150번지 토지가 120제곱미터죠.
면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따라서 면적이 다르다. 그래서 이 저자는 면적을 아까 사례가 올라갔습니까? 대상이 올라갔습니까? 사례가 내려가서 우리가 100이고 120이니까 1.2로 곱해도 되죠. 그런가요? 이 문제는 이 문제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그 면적도 대상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제가 강의를 해도 시험장 가면 떨려서 안 돼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사례가 얼마라고요? 3억. 자, 몇 제곱미터죠? 그럼 단위당 나오면 그 단위를 나중에 여기다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사례가 얼마야? 3억. 지금 보고 있어요? 네. 3억. 여기, 어텐션. 보고 있어요? 사례가 얼마라고? 몇 제곱미터야? 대상은 몇 제곱미터야? 면적이 같아, 틀려? 틀리면 대상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한단 말이야, 수강생들이. 내가 맨날 이거 밑에 대고 해석해도 못 해. 얘기해봐. 그럼 따라서 단위당으로 가자. 단위당으로 나눠버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3억에다가 몇 제곱미터를 나누면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쳐보세요. 3억 쳐보세요. 3억. 쳤어요? 나누기 얼마 하셔야 돼요? 그럼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겠어요? 300이 나오죠. 맞죠? 만약에 이게 다 없으면 그냥 여기다가 이걸 120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자 볼게요. 아까 따보세요. 사시찌개면 사전고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전고정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되죠.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4%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아까 1 플러스 R에 자 경관연수 같은 걸 얘는 잘 안 내줘요. 그죠? 이건 그냥 이렇게 기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관연수는 없다. 경관은 없었거든요. 경관연수는 없게 내릴 가능성이 커져요. 아까 원가법에서는 우리가 거래시점과 기준시점 있었죠. 얘는 안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돌았으니까 그냥 1승이에요. 그럼 4%죠. 4%면 0.04잖아요. 그럼 몇 점 몇입니까? 1.0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내가 찍어줄게. 자, 따보세요. 4% 5%. 무조건 지가 변동률은 4% 5%네요. 내 말 믿어 그냥. 몇 프로 몇 프로? 4%. 그럼 4%면 몇 점 몇 다 외우시고? 1.04. 5%면 1.05를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곧바로 가셔서 이거 1.04구나 하면서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무슨 요인만 나와요? 개별 요인. 맞나요? 개별 요인을 이제 내렸죠. 대상이 주어져. 대상이 사례보다 몇 퍼센트 열세예요? 5%. 맞나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대상이 조정이 되죠. 그럼 사례가 얼마라는 거죠? 100. 비례가 10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100에서 얼마를 까냐면 5를 까요. 그럼 95가 되잖아요. 그럼 0.95가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이게 또 힘드니까 그냥 대상을 100%로 놔요. 몇 퍼센트로 놔다? 항상 대상이 주어가 되거든요. 얘는. 그죠? 그럼 몇 퍼센트가 열세예요. 사례보다. 그럼 몇 프로를 까야 돼요? 5%를 까는 거죠. 천천히 하고 있어. 그럼 몇 프로예요? 95%가 됐다는 거죠. 몇 점 몇이야? 0.95를 곱하는 거죠. 아시겠어? 만약에 10%가 우세, 그지? 그럼 100%에서 몇 퍼센트를 더해? 10%를 더하잖아요. 조용하다. 110이 되지. 몇 점 몇이 되는 거야? 1.1이 되는 거지. 연습하셔야 돼, 이거. 아시겠습니까? 5%가 날라갔지. 그럼 100에서 5% 날라가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95. 그럼 몇 점 몇이야? 소수점은 0.95가 되는 거지. 언더스탠드? 바로 가야 돼? 그럼 알았어. 다시 할게. 자, 시험장 가셔서 그냥이야 이걸 거야 돼. 그거 가야 돼요. 그죠? 그냥 무작정 아이씨 어떻게 뭐하지? 뭐하지? 하지 말고 이거부터 걸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책에는 안 거져 있죠? 시킨데 아니 알았어요. 아니 책이 또 오래간만에 시킨 대로 한다. 책은 안 거져 있잖아. 끄라고. 껐어요? 꺼야지만. 또 날 재밌게 해주네. 자,
껐어? 치면 안 꺼놔. 끄라고 이걸. 끄게 되면 여기까지 대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무슨 변동이라서 또 끄라고 그랬어요? 지가 변동. 여기까지가 사례 내역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가격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사례 가격 찾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원래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120을 100이니까 얘가 1.1 곱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식을 우리는 20년째 되니까 사시지기면 아는데 여기 가면 떨려요. 그래요? 그럼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럼 3억인데 몇 제곱미터지? 그럼 단위당 얼마라는 얘기지? 300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내가 4% 아니면 5% 나온다 그랬지. 4%는 어쩌면 1.04. 5%는 아예 여러분들 자, 4% 얼마? 1.04. 5%. 1.05. 그냥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매년 4% 5% 나오거든. 4% 집값은 4% 나오면 1.0 이게 안 나요. 안 외워지면 적어가. 5% 나오면 1.05로 적어가는 거죠.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몇 프로 곱하는 거예요? 1.04 곱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건 답이 없어. 이건 답이 없어. 그냥 100으로 적어. 몇 프로 적어? 그럼 우세면 그냥이야 더해. 열세면 까. 알겠지? 어떻게 돼? 열세야? 그럼 어떻게 해? 까. 깠지? 그럼 얼마야? 95지. 소수점 0.9 하는 거죠. 힘들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게 단위당 가격에 대한 우리가 정상화한 거잖아요. 근데 면적이 대상 면적이 얼마예요? 120을 곱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밑에 해설도 이 저자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강의를 감정평가할 때는 이렇게 해요. 먹혀. 그냥 가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인 중에서는 안 먹혀. 봐봐. 따서 머리 아파. 막 120 올리고 100을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갈게요. 자, 일단 계산기 꺼내. 3억 쳐. 3억은 공이 2개 달려. 300, 000 쳤어? 여기다가 지금 몇 제곱미터야, 사례가. 그럼 사례 단위당 가격이 얼마야? 얘기해봐. 300만 원이잖아요. 언더스탠드? 내가 4% 아니면 5%지? 안 되면 이게 커닝 페이퍼 만들어가? 4%니까 몇 점 몇을 곱해? 상승식은 곱하는 거야. 1.04. 맞아요? 이것도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여기다가 100%, 내가 해줄게. 여기다가 100%로 적어, 100%. 적어, 빨리. 100%. 대상에다가. 적었어? 그러면 우세면 더하면 되고, 열세면 빼주면 되는 거야. 열세지? 얼마를 까? 5%를 까는 거지. 그럼 95%지? 이걸 또 소수점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0.9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다 적합한 그 사례에 대한 단위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120을 곱하면 되죠. 따라서 계산기 한 번에 쓰기. 한 번에 쓰기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직이면으로 밑에 해설에 이 저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혼돈이 와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시찌개면 사가 뭐예요? 사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지만 뭐 아는 척하고 있어. 자, 따라서 사시찌개 부대찌개면 같이 맛있는 게 있어. 사시찌개. 내가 진짜 강의를 그만둬야 계속해서 모르겠다 진짜. 사시찌개면 부대찌개면처럼 맛있는 게 있어요. 사시찌개면 사정고정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시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 그 다음에 개별요인,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면적을 우리가 구하기가 참 쉽지도 어려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대상이 올라간다는데, 아까 또 시킨다 해서 걷어 이거? 그거 가야 돼. 그럼 여기 딱 거가지고, 그래서 딱 걷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래사례비 보니까, 자, 따라서 거거지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 가격을 구합니다. 그럼 3억이니까 단위당 가격을 알아야 되겠죠. 단위당 가격이 300인가요? 자, 요거 몇 점 몇 곱하면 얘기해봐. 1.04. 상승식이라는 건 곱해나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100%로 적으라 그랬어? 아주 잘 듣네, 오늘 말. 이거 붙어야 돼, 까야 돼. 그러니까 열세니까. 몇 프로를 까? 그럼 95%가 되잖아요.
0.95를 곱하면 여기까지가 살해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다음 단위가 얼마다? 120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는 우리가 이 문제가 가장 유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중간에 계산기는 쉬는 시간에 한번 두들겨 보세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